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지난 20년간의 부동산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은행, 주식, 부동산은 대표적인 투자 자산군입니다. 각 자산군은 성격도 매우 다르고 투자 방법도 다릅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도 새로운 자산군으로 추가되어서 더욱 혼란스럽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부동산의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통계정보 시스템에서 2006년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아파트 매매 지수를 받아왔습니다. 이는 전국의 재고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 거래되어 신고된 공동주택의 가격 정보를 활용한 통계를 생산하여 정확한 시장 동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정부 정책 수립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려고 작성된 통계라고 합니다. 매매 지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한 실제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거래 자료로 만들어졌습니다. 2024년 1월 지수는 2024년 1월에 계약되어서 2024년 1월, 2월에 신고된 자료를 활용했다고 합니다. 지수 산정 기간 중 거래 신고가 2번 이상 있는 동일 주택의 가격 변동률과 거래량으로 지수를 산출했고, 아파트 매매는 단지, 면적, 동, 층 그룹, 이 같은 아파트를 동일 주택으로 가정했습니다. 여기서는 연립이나 다세대는 제외하고 아파트 매매 지수만을 분석하기로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기준 시점으로 100으로 잡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신고일과 계약일의 시차로 매매의 경우는 1.5개월 정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상태를 바로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 사례를 반영한 시장 체감 지수입니다. 이제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 전국 평균이고 빨간색은 서울입니다. 눈에 띄는 점은 서울이라고 항상 전국 평균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서울이 전국에 비해서도 조금 더 낮은 가격 상승률을 보여줬던 때가 있네요. 그랬다가 2015년과 2020년 사이를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해서 서울의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2006년부터 2025년 20년간 전체 기간을 분석해보면 전국은 3.98%, 서울은 6.2%의 연간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변동성은 수익률보다 더 낮아서 연간 변동성이 전국 평균 3.61%, 서울은 5.64%입니다. MDD는 최대 하락폭으로 최대값 대비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투자자는 원금보다 최대값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 MDD가 실제 투자자의 심리를 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5천만 원에 산 집이 1억까지 올랐다고 해봅시다. 이후에 8천만 원으로 하락했다면 내 수익률은 5천만 원이 8천만 원이 되었으니까 60%지만 MDD는 1억으로까지 올랐던 것이 8천만 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20%가 되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MDD는 24.45%로 주식에 비해서 훨씬 낮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생각보다 연간 수익률이 낮아 보이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이 안정적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주식과 비교를 위해서 나스닥 지수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변동성이 훨씬 심하긴 하지만 수익률 면에서는 압도적이긴 하네요. 같은 기간 동안 나스닥의 연간 수익률은 11.77%로 서울 부동산보다도 월등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비트코인은 넣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10년 단위로 한번 끊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 2016년부터 2025년입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국의 경우 연간 평균 수익률이 4.89%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후반기에는 3.03%로 그 이전에 비해서는 수익률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는 연간 평균 수익률이 3.92%로 전국 평균인 4.89%보다도 낮았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은 8.62%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시기부터는 서울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서울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2배 넘게 증가했죠. 3.92%에서 8.62%로. 그런데 연간 변동성은 5.41%에서 5.81%로 변동성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말은 안정적으로 계속 올랐다고 볼 수 있네요. 10년 단위 연간 평균 수익률을 막대 그래프를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전국이고 빨간색이 서울입니다. 초기에는 전국의 수익률이 서울보다 높았지만 후기 10년에는 차이가 많이 나네요. 서울이 많이 오른 것을 볼 수 있죠. 변동성을 보겠습니다. 변동성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를 비교했을 때도 전국이 서울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오히려 수익률이 전국이 더 높고 변동성은 낮았던 그런 시기인데요. 2016년부터 보게 되면 10년 동안 서울의 변동성은 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수익률 면에서 워낙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서울이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년 단위를 가지고 MDD를 비교해봐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서울에서 MDD가 높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의 MDD도 24.45%였는데 그게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있었던 일이네요. 서울의 경우는 어쨌든 변동성이 크니까 MDD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에 비해서는 매우 안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따져봤으니까 나스닥을 사는 게 맞을까요? 사실 따져볼 만한 것들이 있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쓰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무리한 갭 투자, 영끌이 아니라고 해도 2배 정도 레버리지를 써서 투자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5억 대출받아서 10억짜리 집을 사고 10%가 오르면 내 자본인 5억을 기준으로는 1억이 오르는 거라서 수익률은 2배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물론 주식도 레버리지를 쓸 수 있습니다만 안정성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대출 이자를 감안한다면 실제 수익률은 2배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자는 주거비로 지출했다고 치고 넘어가면 됩니다. 집 없이 주식 투자한다고 해서 주거비가 안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같이 주거비를 따지는 게 공평하겠죠. 또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투자 자산 외에도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커다란 장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시세 차익을 보는 것 외에는 다른 쓸모가 전혀 없으니까 부동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쉽습니다. 막말로 아파트는 떨어지면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건데 주식은 다른 쓸모가 없죠. 삼성전자 주주라고 갤럭시 새로 나온 거 할인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또 다른 점은 부동산은 필수제지만 주식은 필수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 땅에 태어나서 살게 되면 어쨌든 거주할 곳은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은 태어난 사람 누구나 다 이 시장의 플레이어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은 안 하면 그만인데 부동산은 내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전세든 월세든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내가 참여는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서울 아파트로 만들어진 ETF 같은 상품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개별 종목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저를 포함한 여러 지방 거주자에게는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라서 좀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 또 지방에 사는 사람은 어쨌든 서울에 거주가 안 되니까 부동산의 큰 장점 하나가 없어지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사실 여기서 평균이다 보니까 이 중에서 좋은 아파트는 훨씬 더 많이 오르기도 했겠습니다. 근데 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스닥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이 있어서 엔비디아를 내가 잘 골라서 투자했다고 하면 사실은 서울 부동산 갖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좋은 결과가 있었겠죠. 결론적으로 단순 수익률로만 따지면 주식이 부동산보다 낮지만 낮은 변동성이나 레버리지를 사용 가능하다는 점, 또 거주가 가능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부동산, 여기서는 서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더 나은 투자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알 수 없지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